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2년 전 8억 6천만 원까지 올랐던 30평형 전세가는 최근 5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거액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 전세값을 시세대로 낮춰주되 그만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집주인도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8억에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주인이 대출을 2억 5천을 원금 2억 5천을 받아서 5억 5천 들어오시는 분하고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도 돌려줄 능력이 없어서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새 세입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고급 아파트도 마찬가지. 여기 세입자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는 여기다 융자를 남기실 거예요. 시세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높아 안전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지만 지난 2년간 이들 아파트가 시세대로 팔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세 사기 직격탄을 맞은 빌라들은 거래마저 뚝 끊겼습니다. 올 1분기 서울 지역 빌라 전세 거래량은 15,000여 건, 1년 전보다 7천 건 이상 줄었고 특히 강서구 지역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된 빌라들의 전세 가격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불과 3개월 전과 비교해도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보험 허그의 보증 범위가 150%에서 126%로 축소되는데 상당수 빌라가 이 범위에 맞추려면 보증금을 이전보다 더 낮춰야 해서 전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이 사고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전국에 모두 1,385건. 지난해 8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인천의 이 대형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년 전 6억 8천만 원 최고가에서 최근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주인들을 불안케 하는 건 집값 하락이 다가 아닙니다. 고점인 시절 4억 5천만 원까지 받고 전세를 줬는데 지금 전세는 2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만 새로 전세를 들여 돌려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가 3억 5천만 원보다 돌려줘야 할 전세가가 많게는 1억 원이 더 비싸서 집을 팔아도 돌려줄 전세금에 모자라는 역전세 현상. 속으로 깡통 아파트가 됐습니다. 다시 전세를 놔서 보증금을 반환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금매로라도 해야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집들이 나와요. 역전세 현상이 난 집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고 전세금보다 최근 매매가가 낮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서 급증 추세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인천으로 10월 40.4%에서 11월 48%, 12월에는 56.9%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계속 높아져 깡통 아파트 거래 단지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1월 실거래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1월은 오히려 더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 같은 단지는 1년 내 거래가 없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에만 40만 가구 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매매가는 더욱 기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곳은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MBC는 세입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전세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깡통 전세 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지난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있었던 공동주택의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조사해서요. 이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뽑아냈습니다. 분석 결과 전세가율이 이미 100%가 넘어서 깡통 전세가 된 공동주택 단지는 10곳 중에 한 곳이었고요. 80%가 넘어서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단지는 무려 38%, 10곳 중에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도 직접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손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BC가 만든 깡통 전세 감별기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개별 단지의 거래 내역과 평균 전세가율을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지역인 인천의 한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131%, 매매 건수는 13건이었는데 평균 매매가는 2억 2,400여만 원이었습니다. 87건의 전세 건수가 있었는데 평균 전세가는 2억 9,300여만 원이었네요. 평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1.3배 높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안심 전세 앱에는 이 아파트 정보가 실려 있지 않아서 정작 전세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도 보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나홀로 아파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82%, 80% 남짓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어떨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아파트 세입자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지난 2020년 전세금 3억 7천만 원을 주고 47제곱미터 크기 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년 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는 거래 자체가 없고 지금 매매가 안 돼서 어떤 매매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습니다. 전세가도 크게 떨어져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상황.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집주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마음에 드는 집은 있었는데 구두 계약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세대출 만기가 지나 급한 대로 신용대출과 부모님 도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3억 3 정도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었대요? 그럼 방법이 없죠. 세입자들 조금 손해보고서 저희가 전세 물고 나가든가. 조사 결과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깡통 전세는 전국에 약 6천 단지, 전체의 9.3%, 10곳 중 1곳꼴입니다. 가장 심각한 인천의 경우 거래된 공동주택 단지의 20%가 넘습니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공동주택은 무려 2만 4천여 단지, 전체 38%, 10곳 중 4곳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1, 2년 사이 계약했던 집들의 전세 기간이 끝나는 올 하반기와 내년엔 깡통 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문제가 사실 본격화된 건 2022년 하반기거든요. 지금이 절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전세가율이 낮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7천만 원짜리 전세로 독립했던 28살 임모 씨. 전세 계약 당시 매매 시세는 1억 5천여만 원. 전세가율은 50%도 안 됐지만 금융기관 근저당이 1억 1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금과 근저당을 합하면 집값보다 3천만 원이나 높은 사실상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실제 전세 사기 물건으로 드러나면서 집은 1년여 만에 경매로 넘어갔고 임 씨는 쫓겨나듯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낙찰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사를 준비해라. 계속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전화 오고 언제까지 나갈 수 있냐 하니까 저도 이제 압박감을 받고 스트레스 받았죠. 거의 야밤도주 하듯이. 이런 전세 사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집은 피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체납,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 사실상 깡통 전세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세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들도 지금 하고 있었고요. 긴급 구제 제도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도 조금 더 역할과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지난해 전세 사고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9,200억 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비율을 집값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나아가 전세 보증금이 갭 투자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보증금을 DSR, 총 부채 상환 비율에 포함시키는 등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